먼저 단어장 비교인데요. 이게 되게 얄밉게 요 세 권의 책들이 되게 극명하게 다릅니다. 특징이. 마치 다른 책에 있는 특징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초점을 두고 만든 것처럼 아주 다릅니다. 먼저 박혜연의 파워 토익 복화는 연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build a reputation,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자기 짝꿍 같은 거를 중심으로 했고요. 이게 가장 유리한 게 파트 5 할 때 아주 유리합니다. 실제로 문제 구성도 파트 5 위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물론 LC랑 다른 뭐 RC 표현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의어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퀴즈 90문제 정도가 있고 인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는 요 인강은 좀 선택적으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어의 어떤 뜻과 쓰임새를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지만 책으로만 할 수 있으면 굳이 인강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선택적으로 이거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YBM 요거는 파트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이제 기출 문제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뭐 문제어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활용도가 생각보다 낮고요. 파트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 있는 걸 내가 총 정리한다 라는 관점에서 내가 단어장을 볼 거면 유리합니다. 다음은 해커스 기출 복화인데요. 이거는 상황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채용에 관한 거, 그러면 resume, applicant 이런 식으로 이 채용과 관련된 단어들을 모아놨고, 그것들을 day 1, 2, 3, 4 해서 스케줄별로 진도를 나가는 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 생성할 수도 있는 게 그 해커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예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면 되게 좀 얄밉죠. 왜냐하면 연어 중심으로 하는 거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보는 거, 어떤 단어랑 어울리는지 이렇게 보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트별로도 파트 1에서 어떤 단어가 많이 쓰이는지, 파트 2에서 어떻게 많이 쓰이는지 그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 상황별로, 예를 들면 채용에 관한 그 단어들, 그런 정리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되게 극명하게 다르다. 그래서 고르실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 맞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고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단어장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건데요. 일단 학원을 다니신다면 그냥 학원에서 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당장 써먹을 곳이 있는 것을 해야 내가 가장 효과적이고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주면 그냥 그것만 하세요. 그리고 독학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3개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시되 부수적인 공부로 가셔야 됩니다. 이 단어가 주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책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100개를 외우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자책하고 다음날 현실적으로 줄입니다. 뭐 50개 정도만 할까?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못했어요. 또 한 20개 정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지문에서 모르는 요 단어의 쓰임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냥 단어만 하게 되는, 이 단어의 그 공부 비중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수적으로만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어장하고 지문으로 나올 때 모르는 것만 보는 거, 어떤 게 더 좀 효과적일까, 그런 고민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750점 이하다 그러면 단어장을 좀 병행을 하시고, 왜냐하면 내가 그 단어 자체를 이 지문 안에서 반 정도 모를 경우에는 되게 답답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단어장 병행을 하셔라. 그리고 750점 이상이다 그러면 좀 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없어도 무방합니다. 이 단어장 자체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어장 말고 그냥 문제 형태로 된 파트 5 문제집을 보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어 자체는 지문을 통해서, 지문에서 모르는 거를 내가 채워간다는 그거를 가장 중점 삼아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했던 말의 연장선상인데요. 기본적으로 단어장은 이제 메인이 아니라 그냥 최종 확인본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십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인데요. 단어를 다 알고 그 다음에 지문을 그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 그 다음에 문제를 푼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왜냐하면 잘 모르잖아요. 처음엔 단어들을. 그래서 한 30% 모르고 문제를 풀고 틀려서 단어를 외워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다음에 얼추 이해합니다. 한 80% 정도 이해하고 다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반복하시는 게 그 단어를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도 이 지문의 어떤 상황 파악을 하고 뜻이 아니라 예문을 아는 거예요. 예문 하나를 알고 여러 가지 예문을 압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단어 자체의 뉘앙스를 알게 되면서 그 단어를 정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뜻은 없고 예문만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단어장을 나중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만 모아놓은 게 단어장으로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어만 모은 걸 수도 있고 파트별로 모을 수도 있고 상황별로 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중 그 단어장을 보면서 최종 확인을 한다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